안녕하세요. 캐시백 기획자 이근영입니다. 슬기로운 시스템 활용 두 번째 시간, 디지털 경영에 있어서의 격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격리는 만능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왜 격리가 만능이냐? 만 가지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일할 격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전에 그랬었어요. 또 만 가지를 시켜도 할 만한 정도의 일들의 범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세태도 변했고요. 사회 인식도 변했습니다. 또 복식 회계를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어떻게 했다? 복식 장부를 세무사한테 맡겨놓고 안에서 또 만들었다. 그래서 격리회계, 격리학원 이런 데를 가면 회계만 배우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격리학원 3개월 배우고 왔다는데 부가세가 뭔지를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회계에 지금 막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안에서 또 격리에게는 격리의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격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격리는 회사의 히스토리를 기록하고 킵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입출금의 결과를 정리하는 담당자다. 그래서 격리는 이제 돈을 관리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의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사람, 입출금의 결과를 관리하는 사람, 기타 거래처의 담당자. 이 기타 거래처라는 게 뭐냐면 매입, 매출의 거래처의 담당자는 흔히 영업사원이라고 두고 있죠. 이 영업사원이 여기를 거래처를 관리를 하죠. 그럼 나머지 임대료 내야 돼, 전기세 내야 돼, 이런 일은 누가 하죠? 물값 내야 돼. 여기가 바로 기타 거래처입니다. 캐피탈에서 자동차 할부금 내야 돼, 렌트비 줘야 돼, 이런 것들 다 기타 거래처의 담당자인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 세무와 노무의 연계 업무를 하는 담당자다. 예전에 노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 4대 보험만 신고하면 됐을 때, 또는 뭐 더 옛날로 가면 4대 보험도 없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4대 보험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생겼어요. 이 노무 쪽의 업무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의 전문가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지원금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 40시간, 52시간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차를 줘야 된다, 월차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니까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거죠. 정부가. 워라밸, 우리 너무 지나치게 긴 시간을 일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를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니까 보조금도 많이 주고 있어요.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그게 너무너무 복잡해서 노무사가 나 지원금 안 합니다 하는 노무사님들도 많으시대요. 그만큼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격리한테 시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뭔가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무는 노무사, 세무사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보수교육. 법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보수교육을 받고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적용해야 되는, 그렇게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딴 분들이고 이 격리들은 경험으로 이제 쌓아진 것들이죠. 근데 이 격리는 이제 부딪히면서 배우게 되는 거고 여기는 보수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무 노무에 대해서 우리 격리 잘해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조금 이상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격리는 세무와 노무의 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라는 사람이 출근했어요. 급여는 얼마예요? 노무사님, 세무사님 요거 신고해 주시고 4대 보험 처리해 주세요. 이런 역할을 정리해 주고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격리의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제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의 담당자예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메일들 흔히 쓰시죠? 그 다음에 홈택스 쓰죠? 거기서 프로그램 짜는 게 시스템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는 뭐고, 어디로 들어가면 뭘 볼 수 있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고, 이걸 아는 게 시스템 담당자다. 그 회사의 시스템 담당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시스템 담당자를 따로 두기는 어려워요. 업무랑 따로 놀아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경리가 해주는 일은 1, 2, 3, 4, 5 이 5개의 테마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 역할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격리는 힘들어요. 왜 격리가 힘드냐면요. 자, 자료 취합을 해야 되는데, 자, 자료 취합은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쓰면 막 땡겨와요. 그런데 뭐가 힘드냐면, 김 부장님이 자료를 안 줘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료가 안 돼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보고자료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00건이 있었다 그러면 100건이 다 정리가 돼야 딱 빗줄 긋고 합의 이겁니다. 이렇게 결산이 나오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이 자료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안 줘요 도대체 이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힘든데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으로 복식회계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차변 대변 나누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선수금이라고 할까? 외숙무출금이라고 할까? 도망가 버릴까? 이런 분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보고자료는 이 프로그램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엑셀로 만들어요. 사장님은 화내요. 이제 자료 늦게 준다고. 요렇게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죠. 거기에다가 세무사님한테 자료 줘야 되잖아요. 왜? 기장 맡겨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자료 줬더니 결과물이 나왔어.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리네요. 잘못됐네요. 격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는데 격리는 힘들게 일하고 있고요. 사장님은 열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맨날 야근한데 프로그램 사줬어. 사람도 뽑아줬어. 보고서는 안 올라와. 또 한편에서 세무사한테 돈 주고 일 시키고 있어. 격리랑 세무사 직원은 계속 싸워. 도대체 왜 이러자? 자, 역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잘못된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럴까요? 잘못된 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계 시스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 시스템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회계 시스템을 사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ERP는 볼륨이 크고 다루는 업무도 많고 우리랑 안 맞아. 그러니까 회계 정도 하면 돼 라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야 이거 처리해 저거 처리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몰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회계 시스템은 돈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전 직원한테 다 공유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한테 집중되는 겁니다. 또 차변 대변의 전표 방식으로 어려워서 설령 다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집중되어 있던 격리로부터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거죠. 담당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격리한테 일을 계속 쌓아주고 있던 이런 일을 판 사람, 물건 사온 사람, 각 업무 하는 사람들 업무 일지 쓰고 카드 쓴 사람이 카드 지출 결의하고 휴가 가는 사람이 휴가 신청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보고가 올라와 가지고 오케이 하고 의사결정 끝나고 전자결제로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일이 처리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한 사람한테 몰빵되던 일이 분산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매출 담당자는 거래명세서 끊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매입한 사람은 매입대금 물건값 줘야 돼요. 지출결의 올려주고 업무일지 쓰고 휴가 간 사람 휴가 신청하고 카드 쓴 사람 카드 지출결의하고 이렇게 되니까 업무들이 공유도 되고 전자결제로 보고도 올라가서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통합업무 시스템 체제로 가야 됩니다. 네, 회계 시스템 중심이 아니라 통합
업무 시스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 회사에서 뭐 ERP야. ERP는 사실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에요. 대기업에서 쓰는 규모가 아주 큰 프로그램을 이제 ERP라고 얘기하는데, 중소기업 용어로도 이제 ERP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많이 만들었죠. 공급하고 있죠. 근데 뭐가 힘들어요? 여기에 베이스에 깔려있는, 여기를 관통하고 있는 회계가 복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였어요. 회계가 쉬워지면서 캐시맵에서는 전체 업무를 분산해서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라는 거고요. 원인 행위자가 결재를 상신하고 대표님은, 의사결정권자는 승인을 해주는, 원인 행위자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무슨 말씀이냐?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나 이걸 어디다 썼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죠. 맞아, 오케이, 인정. 또 매입한 사람이, 매입 담당자가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라고 계산서 첨부해 가지고 결제 상신하는 거죠. 또 매출한 담당자가 언제 수금합니다 라고 보고하고, 대표님이 오케이 하는 순간에 이게 그때 경리한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취합하고 정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뭐 단순한 거 아니야. 이 메커니즘으로 하기 때문에 몇 조짜리 회사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을 활용하는 노하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카드 쓴 사람이, 물건 사온 사람이, 물건 판 사람이 보고하는 거예요. 회계적 데이터들이 계속 보고가 올라가죠. 그거를 제가 경리는 뭐라 그랬어요? 히스토리를, 또 자금의 입출금을 정리하는 사람이다.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되고 각자의 정확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분산되면서 일이 빨라집니다. 주의하셔야 될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경비를 말이죠. 현금으로 주지 마세요. 현금으로 주는 순간에 불필요한 업무가 막 늘어납니다. 아니 지금 앞으로 치고 나가는 영업도 해야 되고 확장도 해야 되고 이런 고민해야 되는 시간에 이 돈이 틀리네 맞네, 이 영수증이 맞네 틀리네, 이런 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지고 온 거 다 또 수기 작업해 갖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현금 출납장에다 어쨌든 뭐 입력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카드를 쓰세요. 회사 카드를 쓰시면 카드 발급하는데 비용도 안 들어요. 10장 20장 달라고 하셔가지고 한 명한테 하나씩 주시고 한도를 정해 주세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 쓰세요 하고 지출결의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데다가 못 쓰겠죠. 그러면 잔돈 처리해서 정산해야 되는 일 없어져 버리죠. 영수증 킵해야 되는 일이 사라지죠. 관리 업무가 쭉쭉쭉쭉 줄어들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이디를 직원별로 사용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면 금방금방 이렇게 캐치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이디가 있으면 이 아이디를 A도 알고 B도 알고 C도 알고 이렇게 해서 막 공유해서 쓰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A한테는 A 아이디 주고 B한테는 B 아이디 주고 C한테는 C의 아이디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퇴직했어 그러면 이 아이디를 가지고는 로그인 못합니다 이렇게 통제를 해줘야 돼요. 사람을 지워버리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직원이 나갔으니까 삭제할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월급 받았던 건 어떻게 되나요? 싹 다 같이 지워져 버릴 텐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이디를 직원별로 주는 걸로 그렇게 사용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증빙 기반으로 지출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 들어오지 않고 지출은 없다. 최소한 견적서가 들어오든 뭐가 증빙이 들어와야 돈을 내주겠다 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결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산해서의 지출결의가 제일 개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돈 벌어들이는 계산서가 많이 끊어지면 해피하겠지만 소매가 아닌 이상은 굵직굵직하게 끊어요. 그런데 경비는 정말 자잘하게 계속 나갑니다. 조금씩 부서지듯이 나가요. 그러면 지출결의를 누구는 지출하고 누구는 지출하지 못해 이렇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라면 누구나 지출결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어려우면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쉬운 회계, 키워드 기반으로 아주 쉽게 된 회계를 기반으로 지출결의를 사용하세요. 캐시맵이 그 일을 해드립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릴 때 드렸던 말씀, 증빙을 탑재해가지고 지출결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탑재해서 대금 지급을 지출결의하는 거예요. 카드 사용 내역을 첨부해가지고 탑재해서 회사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지출결의를 하는 겁니다. 이미 증거가, 증빙이 있는 상태에서 지출결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 이거 맞구나, 이거 틀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요 방식을 쓰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출결의서 만들 때 쉽지 않으면, 어려우면 어떻게 쓰지?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불러왔죠. 쫙 꽂았어요. 그래갖고 좀 띵띵띵띵 T자 붙어 있는 게 지금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다, 텍스가 들어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용도, 항목을 정의해 주는데 외상 때 이렇게 치면은 3개 딱 나옵니다. 뭐지? 매입대금 지급이야. 선택하면 끝나요. 접대비 있었네 라고 해서 접대 쓰면 이 중에 나오는 거죠. 선물 준 거예요? 밥 먹은 거예요? 경조사비 낸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좀 쉽습니다. 네. 객관식 회계 그냥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키워드, 떠오르는 단어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나오는 걸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지출결의서 쓰는 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보관하실 필요가 없어요. 카드사로부터 싹 입수를 하거든요. 사용 내역을. 거기다가 키워드로 해서 지출결의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기특하게 어디까지 가요? 회계 시스템까지 연동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용카드 무증빙 시스템 뭐 이런 거 광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 카드 한 장당 한 5,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아요. 10장이면 5만 원이에요. 캐시맵은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한꺼번에 캐시맵 안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 정리하니까 실시간으로 카드 현황이 나와요. 자, 디지털 경영의 핵심은 뭐냐면 업무의 원칙을 몇 가지를 정확하게 세우고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가 출근해가지고 카드사로부터 싹 입수를 해놔요. 카드 사용 내역을. 그래서 이 카드 사용 내역이 쫙 9시면 쫙 들어가 있으니까 사장님이 지시하시기를 자, 아침에 영업사원들 오시면 카드 지출결의 어저께 거 오늘 반드시 하세요. 이렇게 해놨다고 치자고요. 자, 출장 간 사람들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은 누락 없이 지출결의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지출결의가 일어나고 나서 승인해 주시고 나면 실시간으로 이런 카드 사용 내역, 어떤 용도에다가 돈을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는지, 누가 얼마큼 쓰고 있는지가 그냥 바로 보입니다. 현금 줘보세요. 이거 집계내라고 얼마나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이게 관리, 디지털 경영의 경비가 워낙 많은 개수로, 장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주는, 그래서 경영관리 업무가 줄어드는, 효율이 좋아지는, 각자에게 분산되어서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캐시맵으로 누리는 디지털 경영이 뭐냐면, 반복되는 얘기를 좀 드려서 죄송한데 ERP를 지금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ERP가 지금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복식 회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복식 회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서는 지출결이 다 연동돼 갖고 회계까지 다 돌아가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지출결의에 전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차변대변 있는 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전표 쓸 수 있고 누구는 못하고, 근데 대부분 못하죠. 회계가 까다로우니까. 나 잘 모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안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영의 제일 큰 발목을 잡고 있는 허들입니다. 네, 이 허들을 넘으셔야 돼요. 어떻게? 세상에 쉬운 회계를 제공하는 캐시맵으로
이 허들을 넘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계가 됐기 때문에 업무 분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전표 만들고 지출결의하고 전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지출결의 하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 자, 카드 쓴 거 바로바로 올리세요. 자,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람들 수익계획을 올리세요. 자, 물건 사온 사람들 거래처랑 약속했죠. 돈 주기로 한 거. 자, 보고하세요. 쫙 분산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경리팀, 회계팀에서는 증빙 기반으로 짝짝짝짝 가져왔기 때문에 세무로 넘기기에도 쉬워지는 거고, 결산할 때도 증빙이 없어요. 이런 소리 안 나오는 거고. 자, 도미노처럼 요 회계가 쉬워지기 때문에 땅땅땅땅땅땅 풀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영이 업무 분산이 되니까 효과가 좋아지죠? 뭐가 따라와요? 경영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라보시게 되니까 업무에 병목이 없어요. 대표님은 맨 뒤에서 지금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데 맨날 늦게 올라오는 거죠.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영의 솔루션이다. 경영을 업그레이드해드린다. 캐시맵이 그 일을 해드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영의 플랫폼 캐시맵. 네. 굉장히 많은 기능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약 200개가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다 쓰실 필요 없어요. 내 업무에 맞는 거 원칙 정하고 직원들하고 공유하시면서 활용하시면 디지털 경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캐시맵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